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새누리 힐링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10대에 읽을 때와 20대, 30대, 40대 읽을 때 전부 다 다르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비로소 어른이 되어야 이해가 되는 이 책, 어른들의 필독서입니다. 엄청난 의미들이 담긴 문장과 단어, 인물들에 집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순수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획일화된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모르는 어른이 되어서야 어린 왕자가 하는 말들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야기했죠. 어린 왕자는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다. 어린 왕자는 모든 고독을 달래주고 세상의 장엄한 신비를 이해하게끔 인도하는 위대한 시인의 메시지다.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저의 마음을 울린 명대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대사 10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눈을 감고 나쁜 생각들을 모두 비우시고 저의 목소리에 오직 집중하여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 진정한 보물들이 있어요. 이 보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을 때 세상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내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두고 소중한 시간을 들입니다. 그 목표가 성공으로 끝이 나든 실패로 끝이 나든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자신의 삶 속에 아름다운 노력과 지나온 시간들이 빛이 되어 반짝이고 있을 거예요. 어떤 별에 사는 꽃을 좋아한다면 밤의 하늘을 쳐다보는 게 즐거울 거야. 어느 별이나 다 꽃이 필 때니까.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행복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희망과 함께 저 멀리 묻어두었더니 모든 것들이 반짝반짝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다.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마음이 통했을 때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지요. 저에겐 진정한 친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의 삶 속 어딘가엔 사막의 우물과 같은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준다면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빛. 어쩌면 제 삶에도 이미 존재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일. 그것을 이루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겠지요. 누가 수천,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떤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거야. 세상은 넓고 여러 가지 색깔의 빛들이 찬란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자신만이 알고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나만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만의 빛. 그것은 그 어떠한 빛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기대하는 시간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겁니다. 밤하늘에 별이 된 어린 왕자, 이제 가봐. 내려가고 싶어. 나무가 쓰러지듯 그냥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쓰러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와 가까워질 날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없이 내내 혼자 지내다가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는 사고를 당했다. 비행기 엔진의 부품이 망가진 것 같았다. 나는 기술자도 아니었고 다른 승객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혼자서 복잡한 엔진 수리에 뛰어들어야 할 판이었다. 그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내게는 마실 물이 고작 8일치밖에 없었다. 첫날 밤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만 리는 떨어진 사막에서 잠을 청했다. 바다 한복판에 표류한 뗏목의 조난자보다 더 고립된 형편이었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독특하고 자그마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라웠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미안한데 양을 그려주세요. 뭐야? 양을 그려줘요. 나는 벼락에 맞은 듯 벌떡 일어났다. 눈을 세게 비비고 천천히 보았다. 그러자 아주 심각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자그맣고 이상한 꼬마가 보였다. 내가 어린 왕자를 그린 그림들 중 이게 가장 그와 비슷하다. 물론 내 그림은 어린 왕자의 실제 모습보다 사람을 끄는 매력이 훨씬 덜하다. 그건 내 탓이 아니다. 6살 때 어른들이 건넨 충고 덕에 화가의 꿈을 포기한 후로 보아뱀의 겉모습과 안쪽 모습을 빼고는 그 어떤 그림도 그려보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나는 눈이 동그래진 채로 헛개비 같은 꼬마를 멀뚱히 쳐다보았다. 내가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외진 곳에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라. 하지만 작은 꼬마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지치거나 배고프거나 목이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으며 죽을까봐 겁에 질린 것도 아닌 듯했다. 사람의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기에는 전혀 길 잃은 아이 같지 않았다. 드디어 입을 뗄 수 있게 되자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러자 아이는 아주 천천히, 아주 진지하게 같은 말만 반복했다. 부탁이에요. 양을 그려주세요.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일이 닥치면 감히 거절하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들이 사는 데서 수만 리 떨어져 있는 곳이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과 연필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지리학, 역사, 수학, 문법만 내내 공부했다는 걸 떠올리고선 작은 꼬마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꼬마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양을 그려주세요. 양을 그려본 적 없으니 나는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가지의 그림 중 하나를 그렸다. 겉에서 본 보아뱀을 말이다. 그리고 꼬마의 대답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아니요, 아니요. 보아뱀 안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그림 말고요.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코끼리는 걸리적거리기만 할 거예요. 내가 사는 데는 모든 게 아주 작거든요. 양이 필요해요. 양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꼬마는 그림을 뚫어져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이 양은 이미 많이 아프잖아요. 다른 양을 그려주세요. 다른 양을 그렸더니 작은 꼬마는 다정하고 순진한 미소를 지었다. 알잖아요.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예요. 뿔이 있으니까. 그래서 3번째 그림을 그렸지만 마찬가지로 거절당했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요. 저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요. 그래, 그렇다면 빨리 엔진을 손봐야 하는 나로서는 조급해져서 대충 끄적거린 다음 꼬마에게 건넸다. 이건 그냥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이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꼬마 비평가의 얼굴이 환해지는 게 아닌가?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양이 풀을 많이 먹고 싶어 할까요? 그건 왜 묻지? 왜냐면 제가 사는 데는 모든 게 아주 작거든요. 이 정도 크기면 괜찮을 거야. 아주 작은 양을 그렸어. 꼬마는 그림을 내려다봤다. 다른 것처럼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보세요. 양이 자러 갔어요. 이렇게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건너다가 홀로 피어 있던 꽃 한 송이를 만났다. 그 꽃은 꽃잎이 3개였고 별 볼 일 없는 꽃이었다. 좋은 아침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좋은 아침이구나. 꽃이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 어린 왕자가 얌전한 말투로 물었다. 꽃은 카라반차가 지나가는 걸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내가 알기론 사람은 6명이나 7명쯤 존재하는 것 같아.
수년 전에 봤지. 하지만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단다. 바람이 데리고 가버리거든. 인간들은 뿌리가 없으니 아주 곤란하겠지.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랐다. 지금껏 아는 산이라고는 3개의 화산이 다였고 어린 왕자의 무릎까지 오는 높이였다. 사화산은 발 받침대로 쓸 정도였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면 이 별과 사람들 전부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어린 왕자의 눈에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삐죽 솟은 바위 투성이 산밖에 보이지 않았다. 안녕. 혹시 모르니 그래도 인사를 해보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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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넌 누구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넌 누구야? 친구가 되자 난 외로워. 어린 왕자가 외쳤다.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정말 특이한 별이네. 모든 게 메말랐고 날카로운 데다 쓸쓸해.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들은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고 내가 사는 별에는 꽃이 있는데 늘 먼저 말을 걸어줬지. 모래투성이 바위길을 오랫동안 걷다가 마침내 길을 발견했다. 모든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향해 뻗어 있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원의 장미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안녕. 장미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가만히 보았다. 모든 장미가 그의 꽃과 꼭 닮아 있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깜짝 놀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우리는 장미야. 아, 어린 왕자는 탄식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의 꽃은 온 우주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이별에는 똑같이 생긴 꽃이 정원 하나에 5,000송이나 피어 있다니. 어린 왕자는 생각에 잠겼다. 꽃이 만약 이걸 본다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겠는걸? 비웃음을 당하느니 기침을 심하게 한 다음 죽은 척 하겠지. 그러면 나는 꽃을 간호하는 신용을 해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꽃은 나를 무한하게 하려고 정말로 죽어버릴 테니까.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에까지 미쳤다.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갖고 있어서 나는 내가 부자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 내가 가진 거라고는 그저 평범한 꽃 한 송이에 지나지 않았네. 그 꽃이랑 내 무릎까지 오는 화산 3개. 그 중 하나는 영원히 터지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왕자일 리가. 그리고 어린 왕자는 잔디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다시 읽은 어린 왕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어렸을 때 한 번쯤 읽어보았던 책. 예전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니 참 새롭네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랑, 행복, 기쁨, 이런 마음들은 소중하지만 눈에 보이지가 않죠. 저는 특히
장미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 주변에 소중한 장미꽃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 볼게요. 저부터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곁에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백새누리 힐링지기 슈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